정치보복 수법의 교묘한 진화. 지금 이재명에 비하면 문재인은 아마추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세 개의 특검으로 내란 몰이를 지금 하고 있죠. 내란 몰이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 때 내란 종식이라는 것을 아예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계속 내란 종식, 특히 이 내란 몰이 이 프레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계속 내란 몰이로 내란 종식 이걸로 대선을 치러서 어쨌든 이겼죠. 그리고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8년 전 문재인 정권 때 이 적폐청산을 입에 달고 살았죠. 지금은 내란 종식, 그때는 적폐청산. 적폐청산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둘 다 정치보복입니다. 사실상에 둘 다 정치보복인데, 이 정치보복 방식이 좀 진화를 하는 것 아닌가, 교묘하게 진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재인 정권 때는 저도 기억이 생생하지만 출범하자마자 정부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적폐청산 TF. 그때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운우가 각 부처에 전부 다 그 공문을 다 돌렸죠. 그 적폐청산 TF라는 걸 만들어서 각 부처별로 막 덜쑤었습니다. 더 안을 막 덜쑤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리고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을 무더기로 막 끄집어내서, 무차별적으로 끄집어내서 이걸 검찰에 넘겼죠. 그래서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그때 소환 조사한 사람만 1000명이 넘고 한 200명이 기소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정치보복이다 해서 이 저항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그렇게 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또 역풍이 있고 하니까 한번 했는데, 이게 오히려 다시 보수가 완전히 씨가 마르지 않고 다시 살아났죠.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때 문재인은 각 정부 부처에 TF,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몰아붙였지만, 지금은 특검, 세 개의 특검을 야당 대표할 때 벌써 다 큰 틀을 짜놓고 본인이 집권하니까 일제히 출발을 세 개를 시킨 거죠. 세 개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특검에 이 내란몰이 하청을 줬다. 내란몰이 수사 하청을 줬다.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존에 있는 검찰 조직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특검을 세 개를 동시에 출발을 시켜서 경쟁적으로 막 휘몰아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이것이 경쟁을 시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권 때 무슨 적폐몰이를 했던 것보다 이 방식이 더 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정권에 부담이 덜 됩니다. 일단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는 각 부처에, 정부 부처에 다 TF를 문재인 때는 설치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외부라고도 할 수 있는 세 개의 특검에 하청을 줬기 때문에 이게 막 몰아쳐도 본인에게 큰 부담이 안 온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가 한두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할 때 이 세 개의 특검이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었죠. 그때 이재명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이게 본인이 집권을 하고 나니까 이 기존에 있던 수사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해서 그냥 했어도 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했었죠.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인다. 나는 특검을 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민주당이 밀어붙인다. 그런데 이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식의 교묘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 특검이 막 밀어붙이는 것은 자기 의사와 이재명의 뜻과 상관없다. 이걸 벌써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뭐 특검을 지명한 사람도 이재명이고 민주당하고 이 조국당이 추천했는데 지명한 사람도 이재명이고 그리고 뭐 대표를 하면서 후보 시절에 이미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놨었죠. 심지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대선 며칠 전에 이 윤석열 정부의 강요도 다 처벌 대상이고 정부 곳곳에 숨어 있다. 윤석열 정부 곳곳에 숨어 있다. 다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처벌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본인이 다 했죠. 그런데 집권을 딱 하고 나서는 특검하고 선긋기를 하는 겁니다. 선을 딱 그어놓고 본인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정치보복이란 큰 틀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때 문재인이 했던 무슨 뭐 적폐몰이나 지금 이재명의 내란몰이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더 이 교묘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기사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 이 내용입니다. 제목이 내란 종식 이재명 국정과제에서 빠진다. 적폐청산 역풍 반문 교사. 문재인 때의 경험을 들어서 적폐청산 그때 역풍을 맞았으니까 그것과는 좀 달리 방식을 택해서 그래서 정치보복에 제가 진화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국정과제에서 빼버린다. 자, 문재인은 그때 출범을 하면서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이제 정치보복에 막 쏠리는 그건 나중에는 그게 역풍을 맞았으니까 이제 국정과제에서는 정식으로 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특검에 하청을 줘가지고 정치보복을 하는 그런 양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거를 보면은 이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을 하면서 내란 종식이라는 카테고리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전에는 이 내란 종식 입에 달고 살았죠. 그래서 사실상 국정과제 1호입니다. 그런데 정식으로는 뺀다는 거죠. 이걸 왜 그러느냐. 2017년 국정농단 그 사태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 타이틀로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조성했던 것과 좀 대조적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가 현재 취합을 한 120여 개 국정과제 목록에 내란 언급은 일단 빠져 있다. 그 빠진 국정과제 초안을 지금 대통령실하고 뭐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직후만 하더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 이것이 국정과제 1호가 될 거다. 이런 그 말들이 지금 여권 안에서 좌파 진영 안에서도 나왔죠. 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됐고 이재명도 내란 종식을 기초로 대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재명이 당선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맡긴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하게 극복하는 일이다. 이게 일성이었습니다. 일성이어서 당연히 국정과제 1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 그러니까 적폐몰이를 통한 정치보복이었는데 그게 끝이 안 좋았으니까 이게 이제 그걸 좀 빼서 따로 돌리고 다른 이제 거창한 거를 내세우겠죠. 어떤 거대 담론을 내세워서 국정과제 1호 이렇게 하겠죠. 뭐 통합 이런 것은 이 낯간지러워서 못할 테고 뭐 경제와 관련된 것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문재인 때 적폐청산을 국정 전면에 내세웠다가 이 정치보복이란 역풍을 맞았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거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당시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1호 국정과제로 이렇게 1호 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그리고 국정과제의 목표로는
국정농단의 보충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죠. 그런데 수사를 벌였는데 그때는 특검을 하러 간 게 아니고 특검은 그 전에 박영수 특검 때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집권하고 나서는 검찰을 그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한동훈이 있었고 그쪽을 활용을 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지금은 그때 좀 반발이 있었고 지금도 그게 정치보복이라는 게 각인에 딱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무관한 듯이 국정과제에서 지금 뺐는데 사실상 국정과제 1호는 여전히 내란몰이죠. 사실상 내란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빼버렸고 이거를 포기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포기를 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의 특검에 이제 하청을 준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이재명 정권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어쨌든 지금 막 몰아쳐야 됩니다. 몰아쳐야지 이재명 본인의 이 재판 리스크 이것도 계속 묻어나갈 수가 있고 계속 이제 묵혀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는 그 포석을 까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파의 씨말리기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 내란몰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몰고 갈 텐데 이 겉으로 이제 포장만 국정과제 1호에서 뺀다. 자, 그래서 제가 정치보복 수법이 정치보복은 똑같은데 그 수법이 교묘하게 좀 진화를 하고 있다. 문재인 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역풍이 불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그때처럼 문재인 때처럼 각 부처에 뭐 적폐청산 아니면 내란 종식 TF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특검을 발족을 시켰어. 특검 3개가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결국 그게 일단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성공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지지층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이재명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문재인이 했던 것보다 본인이 선택한 이 정치보복 수단, 그 특검에 하청을 주는 이런 수단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역풍을 맞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급하게 심하게 몰아칠수록 역풍이 더 거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